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자, 개발 도구부터 우선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먼저 돼야겠죠. 왜? 개발 환경을 갖춰야지 개발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개발 도구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개발 도구 분류. 자, 첫 번째, 빌드 도구. 자, 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코드들을 다. 자, 그랬을 때 배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빌드 도구인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작성한 코드의 빌드 및 배포를 수행하는 도구. 뭐 그릴들이라던가 엔트라던가 뭐 메이븐이라던가 뭐 여러 개 있긴 있죠. 자, 그리고 구현 도구.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바라던가 뭐 파이썬이라던가 C 언어라던가 우리가 리플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걔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 말고 우리 자바 할 때 뭐 이클립스 사용하고 뭐 파이썬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고 이런 것처럼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사용되는 도구들이 이제 구현 도구인 거죠. 자, 코드의 작성과 디버깅, 뭐 수정 등과 같은 작업 시 사용되는 도구를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예시로는 이클립스,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도구도 있죠. 테스트 도구. 자, 얘는 이제 코드의 뭐 기능을 검증을 하고 아니면은 그 전체의 품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테스트 도구예요. 자, 그리고 형상 관리 도구. 자, 얘는 뭘까요? 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개발을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제 수정을 막 해가지고 이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코드들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될 텐데, 그 소스 코드를 누가 수정을 했는지, 언제 수정을 했는지, 뭘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하려고 이제 그 과정을 위한 도구가 이제 형상 관리 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죠? 깃이라는 게 있죠. 우리 깃허브에다가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깃이라던가 뭐 svn 뭐 그리고 cvs 이런 것들. 얘도 실제로 보면 좋긴 한데 딱 사용하는 게 안 나오긴 하네요. 어떤 사람 여기 있다. 버전이 이제 몇 번 버전이고 누가 수정을 했고 뭘 수정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열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유지보수 회사나 뭐 개발회사 들어가시게 되면은, 왜냐면 누가 만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 손대고 다닐까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주석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구현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서버 하드웨어. 개발 환경. 자,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고,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장비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이제 하드웨어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통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웹 서버. 얘는 뭐죠? HTTP를 이용한 요청, 응답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 뭐 우리가 자바로 이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뭐 아파치 웹서버 이런 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와스에 대해서도 저번에 나갔었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 얘는 뭐예요? 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동적 컨텐츠 처리입니다. 동적 컨텐츠 처리. 톰캣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의 수집이라던가 저장을 위해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MySQL이라던가 오라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리아DB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작성을 해보면 데이터의 수집 저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 자, 파일 서버. 자, 이건 뭐예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하드웨어로 물리 저장 장치를 활용한 서버죠.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HDD라던가 아니면은 SSD 같은 것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서버의 이제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도 나오겠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 우리 운영체제, 뭐 미들웨어, DBMS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이전에 다 배운 거죠. 그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자, 운영체제.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얘를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미들웨어는 뭐예요? 중간다리 역할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웹서버 등 뭐 이런 애들 개발 환경 구성 요소로 이제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DBMS는
데이터의 저장, 활용을 위해서 DBMS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자, 아까 형상관리라는 거 왜 한다라고 했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전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소스를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변경 사항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형상관리 절차는 당연히 형상을 식별을 하고 형상을 통제를 하고 그 형상 통제한다라는 거는 이제 버전을 관리하는 거고요. 형상 감사 그리고 형상 기록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깃이나 SVN 같은 거 보이면은 형상관리 도구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형상관리 이제 유형이 좀 나뉘게 되는데 자, 공유 폴더 방식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요. 분산 저장소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공유 폴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매일 개발이 완료된 파일은 약속된 위치에 공유 폴더에 복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다 같이 약속한 위치에다가 그 공유 폴더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이제 SVN이나 CVS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인 건데 이제 중간에다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제 항시 동작시키는 방식인 거예요. 중간에 버전 관리 시스템을 항시 동작시키는 방식. 예를 들면 CVS하고 SVN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분산 저장소 방식은 무엇이냐? 이게 깃인 거죠. 로컬 저장소가 따로 있고 원격 저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분산 저장하는 방식인 거예요. 깃허브 한 번씩은 다뤄보셨으면은 어떤 말인지 따다닥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갖고 있는 폴더하고 저기 저장되어 있는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걔네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폴더의 내용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올리고 가지고 오고 땡겨오고 이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방식은 뭐다?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로 분리되어 분산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자, CVS 뭘까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했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안 보이시죠? 범용적인 운영체제로 접근 가능한 형상 관리 도구. 자, SVN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하나의 서버에서 소스를 쉽고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이렇게. 자, 그리고 깃은 자, 속도에 무조건 중점을 준 거죠.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 대형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이고 유용하죠.
자,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결합도, 응집도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모듈이라는 단어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봤었는데, 모듈이 뭐였죠? 모듈. 자, 모듈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를 두고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모듈화는 뭘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생산성과 최적화, 관리에 이제 용이하게 기능 단위로 분할하는 기법을 모듈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듈화의 원리에 뭐 정보 운립, 분할과 정복, 데이터 추상화, 모듈 독립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듈이 뭐다?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다 라는 거. 자, 모듈화를 통해서 이제 분리된 시스템의 각 기능들 자, 그리고 작업 단위들을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모듈화라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관리에 용이하게 기능 단위로 분할한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모듈화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 모듈화의 목표는 그 모듈 간의 결합도는 최소화로 하고 응집도는 최대화로 되는 게 목표예요. 자, 모듈화 프로그램 개발 시 생산성과 최적화 관리에 용이하게 기능 단위로 분할하는 기법. 자, 얘의 목표는 뭐다? 모듈 간 결합도는 최소화, 응집도는 최대화 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응집도가 그럼 뭐고 결합도는 그럼 뭔가요? 라고 질문이 나오죠. 자, 그럼 뭐죠? 자, 응집도. 모듈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정도로 모듈 내부 구성 요소 간 연관 정도를 말을 하죠. 아, 그러면은 결합도는 뭐예요? 이러면은 결합도는 이제 외부 모듈과의 연관도 또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 이제 그 모듈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우리가 결합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응집도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순차적으로 보면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교환적 아니면은 뭐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 자, 기순교 절신온우 해가지고 응집도는 저렇게 되고요. 결합도는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능적 응집도는 무엇이냐?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들이 단일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제 수행이 될 경우의 응집도를 얘기를 하고요. 얘도 다 작성을 해드릴까요?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경우의 응집도. 자,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내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의 응집도. 자, 교환적 응집도라는 건 뭐예요?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경우 응집도. 자, 절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가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 응집도입니다. 자, 시간적 응집도라는 건 뭐예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작성할 경우의 응집도를 얘기를 하고요. 자,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의 응집도를 말하고, 우연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구성된 경우 응집도죠. 자, 응집도하고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응집도에 대한 설명이 쪼르륵 나오고 이건 뭐에 대한 건가에 대해 쓰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는 뭐는 높고 뭐는 낮아야 된다 라고 해야 됐을 때 어디에는 결합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는 응집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결합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결합도라는 건 뭐예요?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정도, 의존성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모듈은 아까 뭐였죠? 각 분리된 시스템이라고 했죠. 하나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자, 근데 걔네들이 결합도가 약해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많이 막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도가 약할수록 품질이 높고 결합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합도가 강하면은 이제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결합도. 우선은 자스
가스 제외 공례인데 자, 자료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진짜 딱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때의 결합도인 거예요. 뭐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로 호출을 하면서 매개 변수나 인수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은 그 받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자료 결합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스탬프 결합도는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배열이라던가 레코드라던가 이런 자료 구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인수가 넘어가거나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열이라던가 레코드라던가. 자, 제어 결합도. 자, 얘는 이제 뭐 스위치라던가 펑션 코드라던가 그러니까 다른 모듈의 내부의 논리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요소를 이용을 해서 통신하거나 아니면 그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그 결합도를 제어 결합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 결합도는 무엇이냐? 자, 외부 결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모듈에서 선언한 그 데이터, 변수죠. 그것들을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이제 참조를 할 때 이제 그 결합도를 외부 결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외부 결합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내용 결합도하고도 겹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얘는 자, 공통 공유 결합도. 자, 얘는 뭘까요? 그 공유되는 그 공통의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들이 사용을 할 때 이제 결합도를 공통 결합도 아니면은 공유 결합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의 결합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의 결합도.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결합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원래 나가려고 했었던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공통 모듈에 이제 펜인 펜아웃까지만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자, 펜인, 펜아웃. 자, 이건 무슨 말이죠? 펜인이 뭐고 펜아웃이 뭘까요? 제가 한국어로 써놔가지고 좀 그런가요? 자, 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그 모듈에 들어오게 되면은 펜인. 어떤 모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어되는 모듈의 수가 이제 펜아웃인 건데 그 모듈을 기준으로 모듈에서 나가고 있으면은 펜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시스템 복잡도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펜인은 높게, 펜아웃은 낮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모듈 자신을 기준으로 모듈에서 나가면 펜아웃. 자, 그리고 시스템 복잡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펜인은 높게 되고 펜아웃은 낮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응집도, 결합도. 얘네들은 뭐였죠?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고. 자, 펜인, 펜아웃은 시스템 복잡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펜인은 높게, 펜아웃은 낮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왜냐면은 자, 펜인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재사용 측면에서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높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만약에 그 단일 장애점이 이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펜인 펜아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얘는 A, 얘는 B, 얘는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B라는 모듈을 이제 기준으로 여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자, B를 기준으로 펜인은 얼마일까요? 자, 특정 모듈. B라는 거를 기준으로 펜인은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왔죠? 아이고. 하나 들어왔으니까 펜인은 1. 자, B라는 모듈을 기준으로 자, 펜아웃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지금 나가는 선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갈래로 지금 나가죠.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펜아웃이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3 아니면은 1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사실
페니는 A는 뭐 B는 페닌 되고 있는 게 뭐 A, 펜아웃은 뭐 여기에도 따로 B, D,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영어 알파벳을 쓰라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려가지고 보여드렸고요.